사실 영화 감독이 아닙니다. 저는 25년 동안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일을 했고, 그래서 또 그 김 선생님께서 역사 복원이라는 타이틀과 영화 상영 이렇게 이런 아젠다를 주셨는데, 저는 문화유산과 디지털 관련해서 26년 동안 연구를 했고,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게 선생님들 그 종교학에 무관하게 한국인면 평생에 한 번쯤 갔을 석굴암에 대한 연구를 가장 오래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있고, 이따 제가 이 강연 끝나고 저희 실크로드 부다에도 이 석굴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석굴암이고요. 자, 제가 석굴암은 한 100시간 정도 들어가서, 요거는 우리 사진 작가님이 윤동진 작가님이 찍었던 석굴암 내부 사진입니다. 막상 들어가도 이런 장면을 보기 힘든 사진인데요. 얼굴 클로즈업을 했고요. 그리고 네, 어떤 대학원생이 들어와서 11명 관음 부서를 보더니 막 울더라고요. 야, 저 학생이 왜 울까? 어떤 그 동양 최대, 어떻게 보면 우주 최고의 11명 관음 보사를 가지고 감격을 하고 감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석굴암 디지털 프로젝트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석굴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유원종 총장님 이런 VIP들은 들어가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는 2000년 초반 제 카이스트 있을 때부터 이 석굴암 프로젝트를 처음 했을 때 석굴암에 들어가지 못한다, 촬영 금지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제 카이스트 팀을 데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갔기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 6시에 떨어지고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거의 하루에 7시간씩 계속 봤어요. 그리고 수천 장의 사진을 담고. 자, 근데 저 같은 연구자나 VIP들은 이런 모습을 보지만, 일반인들은 제가 86년도 수학여행 갔을 때 아침에 선생님이 깨워가지고 올라갔는데도 결국 유리문이 있어서 못 갔고, 선생님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뭐야 하고 내려왔던 게 86년의 기억입니다. 자, 다행히 이런 어떤 천지의 일부의 기회를 가지고 석굴암에 들어갔고요. 자, 이게 2011년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일주일 동안 6시 딱 되면 관람객들이 빠집니다. 스님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만약에 불국사나 석굴암이 불에 탄다면 복원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할 텐데요. 앞으로는 그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D 스캐너를 이용한 첨단 기술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박동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15년 전 석굴암 작업 보시겠습니다.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상징인 불국사 석굴암. 연두빛 레이저가 석굴암 표면을 천천히 훑고 지나갑니다. 최첨단 측량 장비를 이용한 스캔 작업 현장입니다. 3D 스캐너가 쏜 레이저는 사물에 반사되며 크기나 밀도 등의 정보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낱낱이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지금 딱 10년 전에 이 대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현실 작업을 했습니다. 자, 원천 데이터가 있어서 VR 작업을 했고요. 제가 여기 석굴암 트래블 체험관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도 경주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뒤에 있는 모형입니다. 석굴암 체험하고, 3년 전에는 XR에도 석굴암 올려봤고요. 영화에서 많이 쓰는 버추얼 프로덕션에 XR 석굴암을 넣어봤고, 실제 차이나는 글라스에서도 가서 지금 우리 이 한국 프로젝트처럼 강연장에서 이민경 씨나 영화 배우들 앞에서 석굴암의 내부에 현재 열정이 남아있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디지털 복원이라는 것보다 디지털 재현. 그것이 바로 우리 강연 내내 보고 있었던 바로 석굴암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아쉬웠던 39개의 석굴암 불상 중에 가장 백미이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석굴암 본전 불상 보시겠습니다. 네, XR 석굴암입니다. 보셨다? 자,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에서 석굴암이 다시 재탄생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기술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5년 전부터 이런 석굴암 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박물관뿐만 아니라 VR 말고 이렇게 이동하는 모빌리티, 버스 안에서 석굴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설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수학여행 갈 때 쭉 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경주는 신라는 폐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 XR 버스 존에서 석굴암뿐만 아니라 다른 유적지도 볼 수 있는 쭉 설계를 했고요. 마침내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동물원을 대상으로 동물들이 자꾸 이 버스 잘 안 오기 때문에 2019년 코로나 직전에 동물원 XR 버스를 개발해서 버스가 쓰면 동물을 혼합 현실을 볼 수 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기술 바탕으로 경주 XR 버스에 적용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황리단길이 아니라 1000년 전 경주를 거서 여러분 수능 바탕으로 1000년 전 경주를 찍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자, 지난달에 성공했던 경주의 에이펙 때 드디어 XR 버스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뒤통수가 저거든요. 뒤통수 전에 딱 들어가니까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 오셨죠? 시진핑 주석님 오셨죠? 자, 이 21개 국가 원수나 사람들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서 에이펙 때 경주 XR 모빌리티에서 이 버스를 타고 1000년 전 경주로 갑니다. 자, 위에는 만파식장이 띄고요. 버스가 영화관으로 변하는 거죠. 자, 가다가 섰는데 이쪽에 황룡산 800년 전에 몽골군이 불태워서 없거든요. 황룡산 일어납니다. 생겨납니다. 현재, 과거 교체해서. 자, 그래서 한 30군데 정도 언론 매체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XR 버스를 석굴암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25년 전에 찾아가는 박물관이라고 버스 안에다 TV 틀어놓고 유물 레플리카 놓고 약도나 오지를 가는 게 버스의 시작이었어요. 찾아가는 거. 그게 발달돼서 6년 전에 동물원 버스를 개발했고 경주시에서 수원시에서 2022년 화성 XR 버스를 한 다음에 이번 에이펙 때 XR 버스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버스가 한류를 맞아서 아시아로 진출할 것이고 앞으로는 AI 버스로 결정합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XR 버스를 연구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연구자가 제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버스를 이게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자, 경주에서 봤던 건 이 건물 증강경이고요. 앞으로는 스토리텔링, 디지털 휴먼 향으로 더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했던 석굴암 중심의 석굴암 VR과 XR에 더 나아가서 우리 방금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팀에서 했던 다큐 AI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이 인공지능 제2의 인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갑자기 최근 2, 3년에 챗GPT 가지고 인공지능이 더 우리 현실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130년 전에 루미에르 형제가 파리 극장에서 이 기차역을 찍고 상영했을 때 딱 틀었을 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자, 130년 전에 공식은 똑같은데 프롬프트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영화가 이제 AI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130년 동안 공식이 배우가 있고 나가서 찍고 감독이 사인 보내고 촬영해서 후반적 그 와중에 21세기 초에 CG나 VFX가 있었지만 이 AI 시네마 들어와서 확 이 과정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영화가 그냥 금나라 뚝딱 만들어줘가 아니라 되게 그 인간의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뭐냐면 고려시대 도봉이 도자기를 빚어서 가마에 넣고 꺼내는데 옛날 영화 보면 아들이 앉아있는데 계속 도봉이 도자기를 깨거든요. 왜냐하면 흔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AI 영화도 여러분들이 클립을 만들어도 뭐 잘못 손이 5개 나온다, 6개 나온다든가 영상이 거꾸로 나온다 이런 에러들 되게 많거든요. 막 깹니다. 살아남은 클립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3편의 영화도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됩니다. 자, 기술이 더 발전되면 이런 그 진행 과정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만 아마 당분간은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작년 1년 전에 제가 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저는 시험을 안 보거든요.
과제를 주는데 학생이 교수님 AI 영화 한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김군. 그래서 제가 걸리버 일도국 여행이라고 원래 제가 20대 때 소설가를 꿈꿨는데요. 신화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그래 10명의 학생 중에 3명과 하고 걸리버 일도국 여행기 옛날에 써놓은 신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걸리버는요. 딱 배를 타면 항상 풍랑을 맞아 어디 좌초를 해요. 자, 좀 좌초 해줘. 자, 여러분 라퓨타, 후이너, 대인국, 소인국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걸리버가 배를 또 탔는데 또 풍랑을 만나면 어디로 올까? 자, 어디로 올까 고민하다가 이 흑인이 만든 율도국에 상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수 작가님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쪽하고 저 기획은 완전히 출발부터 다르고요. 자, 조나단 스위프트가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어렸을 땐 거인국 소인국 전문자라는데 나이 저기 대학생 때 보니까 라퓨타, 후이너, 그런 새로운 개념이 되게 많아서 그러면 왜 조나단 스위프트는 조선에 안 왔지? 자, 그래서 이 허균의 홍길동전에 있는 율도, 자, 허균과 조나단 스위프트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후대에 있어서 이 300년, 500년 전 사람의 생각을 맞춰서 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딱 정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걸리버가 율도국에 살다가 돌아가서 불멸의 저서인 이 걸리버 여행기의 외적, 걸리버 율도국 여행기를 만든다. 라는 딱 결론을 정해놓고 제작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 집이 돌려보니까 걸리버가 항상 웃기거든요. 근데 되게 우스꽝스럽게 나와서 우리는 이 데이터가 아직 그렇게 특히 우리나라 인걱정이 좀 나와버렸는데요. 프롬프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도자기 깨게 에라들입니다. 자, 결국 그때 반도체 물리학과 다니던 소희수 지금 대표인데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학생 4명이랑 같이 결국 주로 클릭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게 걸리버의 첫 장면이고요. 걸리버는 원래 의사인데 저기 됐고요. 자, 걸리버는 오늘 보니까 더 말하면 스포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스포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올해 11월 올해 9월에 이 걸리버 율도국 여행기로 메타버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했던 소감하고 지불이고요. 자, 마르코 폴로는 올 5월달에 공주대학교 학생들하고 두 번째 지정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보이니까 말씀드린 스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르코 폴로가 16살 나이로 몽골 제국에 왔던 그 여행기를 다뤘던 다큐 영화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이 마르코 폴로 여행기가 콜럼버스에 영향을 줘서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것이고, 자, 이거 마르코 폴로 포스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7분밖에 안 나서 이 아쇼카 로드 있습니다. 자, 아쇼카 로드는 아까 했던 우리 팀들하고 올해 6월부터 제작을 했는데요. 제가 끝나고 영화 보실 겁니다. 자, 아쇼카는 인도에서 되게 유명한 왕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광개토 대왕인데, 자, 근데 삼국유사를 보니까 인도의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면서 무력으로 통일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아쇼카 왕이 불법에 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전국에 72,000개의 불탑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불상을 만들었는데 불상을 만들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인도에서 불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구나. 자, 삼국유사에 써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만들기 위한 금을 배에 실어서 보냈는데 배가 막 떠돌다가 도착하는 곳이 신라. 자, 이건 인도의 기록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진흥왕이 그 금을 받아서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 불상이 황룡사 장육전상이다 라고. 자, 장육전상은 실제 삼국유사에 존재했고요. 황룡사 중궁장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디지털 복원이 들어갔는데 우석대학교의 주수환 교수님한테 교수님 장유총상을 좀 보증을 해서 영화에 넣고 싶은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서 교수님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불상 계열이다. 이런 불상에 가까우니까 참고해라. 이 장유총상이 이렇게 좌대입니다. 여기에 불상이 있었고 뒤에 목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불상을 받쳤다. 아마 이런 그 당시 북이 계통의 불상이니까 이걸 이미지 투 비디오에서 만들어라 라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줄여서 저희가 영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아쇼카 왕하고 이 진흥왕이 만나는 장면. 두 사람은 시대차가 800년이에요. 만난 적 없습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꾸몄고요. 이따 영화 보시면 되고요. 자, 두 아쇼카 진흥왕이 만나는 장면. 자,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되게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19일 날 이 영화를 오늘 여러분들 선보이지만 대만의 국제학술대에 가서 타이베이 학술대에서 저희가 이 아쇼카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대만에 오는 전 세계 학자들한테 아쇼카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기술적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저희 두 명의 감독님 박 작가님 통해서 시네마에 대해서 제가 영어를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대만 학교가 우리 국제학술대도 좋지만 뭔가 이 학술대를 빛내는 AI 영화 세션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 K101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이는 근정전 보이네요. 이렇게 근정전 보이죠? 이렇게 한국과 타이완 스페셜 세션에서 우리나라 영화, 대만 영화를 섞어가지고 지난주 19일 날 상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때 상영했을 때 저희 아쇼카로드 앞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GV 참석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그날 5개 나라에서 9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관객에 대화를 했고 이따 끝나면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보실 게 실크로드 부단인데요. 여러분 해초의 왕원천 축전 아시죠? 해초가 배를 타고 인도를 갔다가 돌아온 얘기입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깐스 정수일 교수님하고 해초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올 2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지난 2024년 왕원천 축전을 번역을 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정수일 교수님하고 진짜 이 밤양석불도 가고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VR을 만들었어요. 2017년에 10년 전이죠. 그리고 해초를 또 여러분 인터랙티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이 보실 마지막 실크로드 부다에 저희 이태슬 감독님하고 원 감독님이 해초 등장합니다. 전에는 CG나 VFX나 아니면 사람을 사가지고 크로마키 닥을 현장에서 재현 배우를 썼는데요. 진짜 살아있는 AI입니다. 이런 식으로 밤양석불 탈레반이 파괴했는데 그 원형 밤양석불이라고 해서 앉아서 우리 해주스님이 왕원천초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 저는 올해 영화에서 이게 가장 큰 저한테 다가왔던 명장면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가 제가 23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밤양석불에 갔어요. 갔는데 이미 탈레반이 파괴하고 없어요. 해주스님은 1300년 와서 봤을 텐데 와, 나는 왔는데 탈레반이 파괴했네. 우리 실크로드 부다의 한 장면입니다. 더 말하면 스포니까 딱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미국 CNN이 생중계를 했는데 멀리 찍어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번에 저희 AI 영화 팀에서 카메라를 바짝 박아서 진짜 눈앞에서 밤양석불이 부서지는 이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자, 아바타가 개봉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AI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AI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는 해외 시내나 가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AI 영화의 미래는 뭡니까? 7월달에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아쇼카로드 인도에서 우리 AI 영화를 틀었는데요. 학생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잘 못했는데
세 가지로 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2, 3년 동안은 영화 VFX나 CG를 AI가 대체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에 지난달에 개봉했던 강유성 감독님의 중간victor,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당장은 이 AI 영화가 기존의 이런 아바타나 실사급 영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아마 그 독자적인 AI 영화의 섹션으로 막 뭐 부천 영화제라든가 부산 영화제에서 AI 섹션이 있어서 소규모로 아마 AI 영화가 될 것 같고요.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KT가 4명의 감독을 옴니버스로 해서 CGV에서 그걸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100% AI 영화 전차 나오네. 당장 흥행하기 힘들 거예요. AI 세션으로 독자적으로 가고. 자, 근데 한 4년, 5년 지나면 저는 제임스 가메론 감독이 앞으로 AI 잘 쓸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정통 방식대로 충분히 흥행을 하고 굳이 아직까지는 덜 떨어진 AI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면 저는 이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 인식의 변화가 돼서 실사와 경쟁하는 급의 AI 영화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올해 AI 영화가 그렇게 많이 발전을 이뤘진 않았고요. 툴이 많이 발전했어요. 내년에 극장 개봉하는 10개 중에서 한두 가지는 AI 영화가 차지하지 않을까. 왜냐? 지금 한국 영화가 추락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제작비입니다. 올해 첫번 영화 하나도 없었어요. 내년에 한국 영화는 더 추락합니다. 올해 최고가 500만 돌파한 좀비 딱 하나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제작비 압박 때문에 300억, 400억 이런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 나오기 힘들고 1000만 이상 관람객이 가기 힘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보니 AI 영화가 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 영화를 구원하는 구원투수나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오늘 세 편의 영화를 즐기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2026년 여러분들 다시 뵙겠고요. 지분 시간에 영화 보시고 아낌없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강의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